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열린시민환경교육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부산대학교 환경교육센터 남윤경 교수입니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부산환경교육 주간을 맞이하여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부산의 자원순환을 시작으로 부산의 자연환경, 해안환경을 주제로 3일간 진행됩니다. 3일간 14시부터 열리는 시민환경교육 아카데미 강좌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자원순환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이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친환경 기업 그린업의 오민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발표 이후에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지종 토론을 해주실 부산시 자원순환과 지규태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부산 이컵을 직접 사용하고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실 10% 낭민점 김태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주제 발표와 패널 분들의 지정 토론이 있고 이후에 시청자분들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실시간 강의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활성화를 위한 카페용 다회용기 부산 이컵 정책에 대해서 오민경 대표님께서 20분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린업의 오민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IoT 다회용 컵 부산 이컵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 IoT라는 말이 조금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테고 낯서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IoT는 사물 인터넷을 지칭을 하고요. 그 인터넷을 사물하고 연결시켜서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용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로 배달 용기나 배달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 배달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포장재로 이루어지고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골칫거리로 되고 있고요. 그 코로나 자체도 환경오염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오염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위쪽에 일회용 컵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가 어딘지 혹시 맞추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부산대학교 앞입니다. 네, 정말 많은 컵들이 이렇게 버려지지도 않고 이렇게 막 무단으로 투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컵들이 사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자체가 재활용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 땅으로 바다로 버려지게 되고 결국 잘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환이 되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여러분과 저는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2100년에는 매주 신용카드 50장 분량을 섭취하게 된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국민권익위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요. 97.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그린업에서 자체적으로 광안리 바닷가에서 캠페인을 했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심각성 인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동참할 생각이 있다. 거의 9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인식도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동참하려는 의지도 만약에 있다면 시스템화를 시켜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급시키고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그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올해 6월부터 지금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하는 컵을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받아가게 되고요. 반납하면 다시 300원을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환경부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유예가 돼서
올해 12월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4월부터는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컵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제들, 계속 규제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카페 점주님들이 굉장히 많이 골치 아파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들이 있으면 사실 이 규제들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어떤 정책들이 또 계속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사실 규제가 생기면 그만큼 이 현장에서는 힘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들이 설거 지옥이라는 그런 용어도 생겼고요. 왜냐하면 매장에 있는 일회용을 못 쓰기 때문에 다회용을 계속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오시는 고객님들 응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수도세나 세척을 위한 이런 제반 비용들이 계속 나오고, 규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일회용 컵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건지 아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일회용 컵의 가장 큰 문제는 일회용이라는 겁니다.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려져서 결국 이것이 환경 오염이 되고, 이게 더 이상 묻을 곳이 없고 폐기하고 소각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인데요. 최근에 이 일회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그린 친환경을 표방해서 기업들이 많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린워싱이라는 말로 또 요즘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컵을 다회용을 뿌리고 나눠주는 것은 좋지만 회수하고 다시 재사용하게 유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그린워싱이 되고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나쁜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요. 최근 MZ세대들은 그런 기업들이 그린워싱이 아닌지를 더 잘 찾아내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좀 시스템화시키고자 그 이컵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컵의 E는 에코, 이지, 얼스, 이코노미, 인발러먼트의 E를 내포하고 있고, 그냥 재밌게 저 컵 말고 이 컵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 그 가맹된 친환경 카페로 가셔서 이 컵에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이 컵에 음료를 담아줍니다. 그러면 제가 가진 그 사용자 QR 앱에 QR이 뜨게 되고요. 그것을 그 대여 스캐너에 찍고 음료를 받아가게 됩니다. 맛있게 드신 음료는 가까운 가맹점 어디에서나 반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반납할 때는 컵에 QR이 있는데요. 그 QR을 찍고 반납기에 넣어주시면 반납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다시 돌아와서 돈을 주고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컵을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컵 앱이 있고요. 여기에 메인 화면에 그 본인 QR이 나와서 이 QR로 대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까운 거리에 어떤 카페가 있는지도 앱으로 나와서 조금 더 사용하기가 좋고요. 반납했을 때 바로 보증금이 올라와서 반납 상태라든지 내가 아직 몇 개를 쓰고 있고 어디에서 아직 반납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어 이렇게 앱에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탄소를 얼마나 줄였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거함이 있는데요. 수거함은 저희가 그 카페 안에 둘 수 있는 내부 수거함, 그리고 이제 외부에 둘 수 있는 외부 수거함,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 수거함에도 대여 스캐너가 있어서 반납 스캐너를 통해서 컵을 찍고 넣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그 2020년 그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리빙랩으로 시작이 되어 진행이 되었고요. 작년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좀 더 고도화했고, 그 현장과 랩 테스트를 통해서 그 시민들의 의견, 체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면 뚜껑에도 저희가 QR이 있어가지고 그 반납할 때 대여할 때도 컵도 찍고 뚜껑도 찍고 하다 보니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뚜껑은 과감하게 QR을 뺐고요. 지금 현재는 컵에만 이렇게 QR을 찍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테스트를 뭐 수차례 걸쳐서 하고 뭐 박람회도 나가고 계속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이런 뭐 테스팅을 계속 통해서 저희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청 1층에서 이제 그 수거함을 두고 또 주변 카페 몇 개를 모아서 시범 실증을 작년 10월 26일부터 진행을 했고요. 해운대구에도 일부 카페 그리고 뭐 영도 쪽 뭐 이런 조닝을 해서 조금씩 카페들을 시범 실증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는 국내에 이런 뭐 많은 업체들이 지금 컵에 대한 이런 아날로그 형태의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뽀득, 트래시버스터즈 이런 곳은 다회용 컵과 다회용기 수거 세척 전문 업체거든요. 그러나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점, 왜냐하면 얼마나 회수가 되고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력 관리가 불가하고 그리고 계속 사용자조차도 스스로 몇 개를 사용했는지 카운팅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확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관리를 하는 차별성을 두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 2016년 11월에 프라이부르크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 서비스를 아날로그로 시작을 했는데 프라이부르크는 굉장히 작습니다. 마을에 현재는 한 70-80%의 카페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함께 이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다회용을 쓰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정착이 잘 되고 잘 된 이유는 관과 공기업 이런 곳에서 많은 지원과 많은 협력을 통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방식의 좀 적용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런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높기 때문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아직 동남아 뭐 최근에 물론 이렇게 좀 동아시아에서 이런 표본 조사를 하겠다는 제의가 왔지만 사실 동남아나 이런 좀 아직 아시아권에서는 확산 속도라든지 인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문제인데요. 저희는 200회 사용을 목표로 이것을 계속 선순환을 시키고 있고요. 200회 사용된 컵은 매각 처리해서 잘게 쪼개서 그거는 다시 장난감이나 다른 플라스틱으로 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컵 하나면 일회용 컵 200개를 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회용을 버리면 그것을 또 뭐 쓰레기를 재활용해야 되고 선순환해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굉장히 환경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이 컵 사용으로 인해서 그런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린업은 지금 국내 최초 디지털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나가면서 추적 관리 데이터화를 하는 가장 좀 선구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업체로 저희를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장점은 사실 매장 안에서 테이크아웃 컵은 일회용은 매장 밖에서 주로 쓰시지만 저희는 안박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또 일회용 이 다회용 자체에 보증금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 뭐 카페 사장님들이 뭐 주고받거나 그 보증금이 없어질까봐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드리고 그리고 비용 절감에도 그냥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코로나로 뭐 수거 세척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위생 부분은 굉장히 좀 예민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업체들도 이 부분을 대부분 많이 이제 신경을 써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6단계 살균 세척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초벌, 초음파, 그리고 고온과 팽굼, 기계 건조, 자외선 UV 살균, 그리고 살균 LED 배송함까지 이렇게 굉장히 검증되고 그 시험 성적서를 갖춘 그 기기들로 구성을 해서 이 제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와 비슷한 유사 업체에서
그 테스팅을 했는데 ATP라는 미생물 검사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로 바로 산 일회용 플라스틱 컵 미생물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세척이 이 공정에 따라 된 컵을 바로 세척을 했을 때 깨끗한 경우 30배 이상 일회용보다 다회용이 잘 세척되면 훨씬 더 깨끗하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해운대 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그 수거 세척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자리 나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역 자활 그리고 시니어 클럽 이런 민간 세척 회사랑 콜라보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사실 저희가 더 확산하고 더 함께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나가는 방향성으로 지금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취약계층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는 그 부산 그리고 경상남도권, 이 수도권하고는 멀지만 이 경남, 부산 경남 쪽에서 저희가 지금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50개 정도 그 카페를 가맹해서 하고 있지만 올해는 100개 이상의 카페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관공서 기업 10곳 이상, 다중시설 10곳 이상 이렇게 계속 확장해서 함께 협력해서 나갈 계획이고요. 친환경 파트너 방식으로 저희는 전국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많이 힘든 점도 있었고 쉽지 않은 개발이었지만, 그래도 작년에 과기부 장관상과 부산시 시장상을 받으면서 이 기술적인 부분 인정받고, 또 이렇게 우수 공로상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좀 위로를 받았는데요. 언론에서도 KBS, MBC 이런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저희와 함께 이렇게 계속 취재를 하고 상황이나 상태를 공유를 하고 시민들에게 그리고 알려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기는 롯데백화점에서 저희가 작년에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2주간 행사를 했었고요. 그때 그 고객에 오시는 고객님과 그 백화점 고객과 그 백화점 직원분들이 2주 동안 사용을 하시면서 이 친환경 행위를 한번 같이 해보셨거든요. 그런 사진이고요. 여기 밑에 중간에 보시면 부산시 시청에 있는 그 수거함입니다. 그래서 이 수거함은 시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시스템 자체가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과학적, 산업적, 사회적으로 많은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국내 최초 IoT 방식으로 다회용 컵을 어떻게 보면 추적하고 관리하다 보니 이 사용자 관리도 되고, 그리고 매장에서도 얼마나 쓰고 이쪽에서 얼마나 친환경적인 그 사용을 해서 행보가 이런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디지털화해서 아날로그와는 분명히 차별성을 가지고 이 데이터는 수치화를 시켜서 탄소를 얼마나 절감시켰는지를 또 저희가 변환시켜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면서 결국 함께 왜냐하면 일회용이 사용이 되면 다용이 사용이 되면 어떤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용을 쓰면서 또 일자리가 또 하나씩 생기고 또 함께 같이 이런 것들을 환경적 측면에서 노력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 선순환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 정화, 일회용을 버리면 그걸 정화하기 위해서 쓰레기나 수거차가 계속 다니면서 주워야 되고 치워야 되는데, 그런 비용 절감과 그 오염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이런 오염 문제 개선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 앞으로 이렇게 이제 향후 나가는 방향성 탄소 절감이라든지 이런 자원순환 사회로의 노력에 전환되는 노력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회용 컵이 제일 편하죠. 저도 일회용 컵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서 지금 가장 편한 다회용 컵은 아직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회용은 주세요 하면 받고 버리고 뭐 정말 쉬운 이것들이 우리들은 습득화가 되어 있고 아직 바뀌기에는 정말 갈 길이 멀고 쉽지 않은 여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시스템을 개발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되고 교육이 되고 뭐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되고 많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일회용만큼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사실 환경 문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뭐 나는 상관없어, 나는 뭐 예외야. 그런 것이 환경 부분만큼은 그 누구도 열애가 없고 예외가 없고 함께 다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용기를 내고 우리가 같이 함께 꾸려 나가야지만이 바뀔 수 있고 도달해 낼 수 있는 하나의 숙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뭐 비싸고 불편하고 그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편리한 친환경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산 이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오민경 대표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컵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이컵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들으면서 이제 가슴이 뜁니다. 지역 경제와 환경 보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많은 어려움을 또 극복하시고 환경 보존을 위한 그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그 많은 관심과 참여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표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부산시에서 또 여러 지원들, 공기업에서의 지원들 또 기업들에서 이런 지원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그 지정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궁금한 점들 또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부산 이컵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부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자원순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지규태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 재활용팀장 지규태입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 이컵 활성화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이컵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감소세와 탄소 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감안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추진 배경으로는 비대면 포장과 배달 생활화 그리고 편리성의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한 반면 재활용 비율은 지난 2019년 기준 5% 이내의 해수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통해 탄소 중립 그린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 과제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아까 오민경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 시청사 주변 8개 카페를 대상으로 부산 이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4개구 청사 카페를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올해 5월까지 시역 내 카페 50개를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컵 앱 가입자 3,400명, 사용컵 1만 7천 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시와 그린업이 함께 추진해온 이컵 시범 추진 사업 결과 추진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참여 동기 유발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일회용 컵 이용 미규제로 부산 이컵 사용의 필요성을 시민들께서 느끼지 못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여 카페의 불편함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R코드 사용 절차 및 세척 비용 증가, 컵 다양성 부족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앱 설치, 보증금 충전 등의 번거로움과 위생 우려 등으로 사용한 분들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부산시역 내 가장 많이 보급된 부산 E컵 확대가 바람직하며 세척 과정에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추진하는 만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산시의 솔선수범의 자세가 있어야겠다는 것으로 시청 내 일회용 컵 반입을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제한할 예정입니다. 시청 인근 카페 50여 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계도해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 각 구군은 물론 시산하 사업소 및 공사공단 등으로 부산 E컵 사용 확대를 위해 각 기관의 일회용품에 대한 반입 금지를 확대할 것이며 부산시를 비롯한 각 구군 축제시, 행사시 E컵이 지원되어 참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과 반납 장소 확대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E컵 크기를 다양화하고 대여 해수 시스템 개선으로 사용 편리성 증대에 중점을 두겠으며 반납 장소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회용컵 시민 확산을 위해 방송 송출 홍보 영상물 제작, 인스타그램 계정 신설 등 다양한 홍보 활동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시에서도 그 여러 가지 실질적인 노력을 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또 확대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전체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부산 E컵을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매장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 커피 낭민점의 김태현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정말 어떤 점들을 느끼시고 경험하셨는지 이 소중한 경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 커피 낭민점 대표 김태현입니다. 일단 시작할 때는 너무 얘기만 들어서는 불편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사용해 보니까 조금 느리긴 느려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빠르게 음료를 받아가고 싶어 하시는데 바코드를 2번 찍어야 되고 이제 정상 처리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건 있는데 환경을 위해서는 모두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시작을 한 거여서 불편하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게 당연히 편하게 되는 거고 뭐든 시작을 하는 게 좀 겁날 수도 있고 시도를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사용한다, 내가 먼저 쓰게 되면은 남도 같이 쓰게 되고 그럼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래서 다회용 컵이 모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 생각해서 하고 있고 생각보다 이제 손이 많이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다회용 컵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다. 다 같이 불편하면 조금 불편한 건 좀 감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의 시민 불편 운동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조금씩 불편해지면 자연이나 환경이 보존될 것 같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분들과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유튜브 그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질문들을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공통되는 것들도 있고 또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질문을 다 답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이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이게 시민들께서 이 컵을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홍보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홍보 정책에 대해서 먼저 이제 오민경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홍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한 100건 가까이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곳에 노출이 됐음에도 사실 처음 본다 혹은 몰랐다 이거 뭐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홍보라는 게 시간이 걸리고 또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아까 부산시에서 뭐 이렇게 조금 방송 광고 노출이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브랜딩 큰 곳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그 업체 한 업체에서 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이고 시민들이 같이 뭐 릴레이 형식으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체험단을 꾸린다든지 서포터즈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관에서 같이 릴레이식으로 해서 좀 사용에 대한 부분을 확산하는 그리고 뭐 입소문을 내고 서로 같이 써보면서 독려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하신 분들께서 부산 시민도 중요한데 저희가 관광 도시다 보니까 관광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원순환과의 그 지규태 팀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지원되는 또 혜택 같은 게 있는지 혹시 가게에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예. 예. 그 가게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또 참여하는 가게에 대해서는 이 컵을 전부 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그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또 이 컵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지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가장 좋은 신청 방법은 뭘까요? 네, 이 컵에 대해서. 네. 이 컵을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 네, 일단 먼저 앱을 까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컵 자체는 사실 가맹된 카페 어디에서나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앱을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에 있는 앱을 영어로 그리고 한글로 컵이라는 이제 이름을 쳐서 앱을 먼저 까시고 가까운 카페 어디에서나 이제 써보시는 방식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들 중에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분도 많으시지만 실제로 이제 지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네네. 점주님께서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사실 조닝을 해서 사실 이게 뚝뚝 떨어져 있는 카페들은 아직까지 다 참여를 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구역에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까운 카페들 그리고 동네 구청도 앞에 카페들 몇 개가 참여를 하면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 단위로 이렇게 조닝된 곳에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상담해서 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또 좋은 아이디어들도 계속 올라오는데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 이런 인증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음료가 개인이 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배달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 그 아이디어 주신 분께서 아파트 단지 내 수거함이 설치되면 어떨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패널에 참여하신 그 지정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혹시 다른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서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아파트 설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생각해도 뭐 지하철이나 아파트 이런 곳에 이렇게 수거함들이 더 많다면 사실 반납을 하기가 쉬워야지 이게 또 활성화가 되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 충청도 쪽에서는 아파트 500곳에 이런 수거함을 두는 사업을 그 지자체에서 아예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정책적으로 부산시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아파트에 뭐 수거함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일반 다른 그 이 컵만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쓰레기, 다른 컵 등을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어떤 해소책이 있으면 충분히 각 구군과 협의해서 아파트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이게 보증금이 300원인가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300원이고요. 저희는 이제 2,000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다회용 컵의 원가로 보시면 되고요. 그 2,000원은 저희가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서 들어오시면 이제 그냥 무상으로 넣어드리고 쓰실 수 있도록 지금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 나중에 뭐 200회 사용하시면 쪼개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요즘엔 또 친환경 재료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쓰레기에 버려도 분해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재료로 만드시는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많이 조사를 했었고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PLA라는 이제 소재는 옥수수에서 추출을 했고 생각보다 이제 생분해로서 많은 역할들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6개월 정도 땅에 묻어서 같은 균일한 온도에서 그게 버텨야지만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온도에서 6개월을 버티는 것이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함께 병행하면서 환경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그 다른 시민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시에서 준비 중이라고 하신 이컵 관련 홍보 사업은 언제쯤 오픈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네, 정책과의 팀장님. 예, 뭐 구체적으로 딱히 몇 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부터 그 시청사 반입을 하고 올해 하반기는 전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송이라든가 도시철도 그다음에 뭐 아까 인스타그램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증샷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한 10월 정도면은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분께서 저도 좀 궁금한 질문인데 이게 부산 시민이 아까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 정도 플라스틱 컵 수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질문 올리신 분 그 선남께서 올리신 질문 보면 부산 시민이 몇 명이 몇 번 정도 사용해야지 이게 친환경 제도로 정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이게 좀 얼마나 재활용이 되고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좀 감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020년도에 부산시 일회용컵 사용 현황을 보면은 연간 약 1억 6,500억 개, 350만으로
나누기를 하면은 뭐 1인당 47개 정도 사용을 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저희들도 그렇고 또 환경부도 그렇고 감축량이 이 폐기물 감축량이 환경부는 20% 감축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그 부산시를 기준으로 순환 이용률이 62.7%에서 자원이 69.6%로 그만큼 많이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저희들 생각에는 그 정도로 뭐 추정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많아서 네, 하나만 더 질문을 해드려 보면 사실 부산 이컵이 다른 그런 아날로그 컵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IoT 기반의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추적 관리하면서 이걸 데이터화하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컵이 이동해가는 그 경로나 뭐 횟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컵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아까 정책적으로 다른 뭐 특별한 혜택이 없이 이게 무상으로 지급한다 이 정도가 있었는데 이 컵을 만드시는 요 개발하시는 쪽에서 이 컵에서 찍어서 가져가는 컵 안에 들어있는 음료의 종류라던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사용하는 지점에 좀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또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컵 사용뿐 아니라 뭐 이런 다른 정보들도 우리 매장에서 무슨 음료가 얼마나 팔리고 또 어떻게 팔려 나가는지 좀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네, 저희가 이제 그 주문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 조금 더 사용자의 그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수집 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리워드로 돌려드려서 사용자에 대한 사실 환경적으로 친환경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탄소 포인트를 적립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조금씩 23g 정도. 그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다른 것들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환원을 해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금 더 다른 데이터들을 붙여서 카페 점주님들도 사용자 패턴을 좀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0% 커피 낭민점의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면 좀 불편하면 저희가 불편을 감수해서 하면 이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용하시면서 이런 점은 좀 개선되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점들이 좀 개선되면은 더 이 컵이 좀 활성화되겠다 이런 좀 인사이트나 아이디어가 계신지. 네. 일단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같이 색상이 되게 예뻐요. 흰색, 핑크색, 이제 블루 색깔로 있는데 음료에 이제 색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투명 컵을 해주시는 게 어떠냐 얘기를 몇 번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해주신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조금 사이즈가 작게 느껴져요. 저희는 음료를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요 사이즈에 채워서 드려야 되니까 조금 작게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빨대가 일단 스무디류나 뭐 에이드류를 시키게 되면 굵은 빨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큰 사이즈에 여기에 조금 더 넣어드리긴 하거든요. 영양이 꽉 차진 않아도 여기가 이제 투명하고 뚜껑이 조금 보이고 아니면 빨대 없이도 먹을 수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큰 컵에 드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지금은 공기업 쪽 이제 뭐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도 생활 반경이 그 환경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컵을 시작하게 된 건데 근처에 있는 커피집 외에도 단지들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들이. 근데 이제 그 구청이나 시청에서 쓰시는 분들 말고도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안 단지 내라도 회수하는 반납하는 기계가 설치된다면 그 단지에 계신 분들도
이 컵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었었거든요. 일단 뭐 누군가는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은 거니까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많이 쓸수록 환경이 나아지고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이 컵에 대해서 아시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 주셨는데요. 요즘 그 음료를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되게 예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투명컵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얼음이나 이런 그 굵은 빨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규태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그 일회용 컵 보정제에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우리 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또 가맹 그 소상공인들께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당 한 6.99원 정도 하는 라벨 스티커를 붙여야 되잖아요. 자원순환보증금 센터에서 직접 구매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컵 수거 처리비 뭐 이런 게 또 사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담은 없도록, 이게 제도가 정착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당초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뭐 12월 2일부터 시행한 6개월 연기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다이앤컵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참여하신 시민들께서 또 그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또 이게 정착되는데, 빨리 정착되고 또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자원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원순환을 한다는 그 대상이 이 컵뿐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자원순환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이제 부산 이 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이 컵을 사용하는 거에도 정책적으로 또 시에서나 구청에서 또 구에서 또 여러 가지 이 지원들을 해줘야 되고, 또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불편도 감수해야 되고, 저희 모두의 그 인식이 바뀌고 또 실천을 실제로 해낼 때 이 부산시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 안에서 많은 그 젊은 학생들이 일회용 컵을 가지고 다니는데, 대학교마다 또 이런 카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활성화되어서 또 큰 대학을 중심으로 또 부산대학이 또 주도적으로 이런 환경을 위한 그 활동에 참여해야 되겠다, 또 이런 반성의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원순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것으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022년에 열린 저희 그 열린시민환경교육 아카데미 1강 주제인 부산의 그 자원순환, 부산 이컵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신 그 오민경 대표님, 그리고 지정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던 김태현 대표님과, 또 시에서 직접 나오셔서 시의 그 구체적인 정책과 또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지규태 팀장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3일간 그 열린 시민 환경 교육 아카데미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은 부산의 자연 환경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또 모레 9일에는 해양 환경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부산 시민들의 많은 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첫 번째 주제인 부산의 자원순환에 대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과 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